가볼게요. 2026학년도 수능 특강 6강의 1번부터 다시 수업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강의 1번이랑 2번 다루도록 할 거고요. 전체적으로 덩치가 조금 커요. 한번 보시게 되면은 그 문장들이 조금 길고 특히 2번 같은 경우는 흐름을 조금 잘 끊으셔야 될 것 같아요. 2번은 문장의 길이가 하나 깁니다. 일단은 1번 들어가겠습니다. 주제는 소비자 행동 연구에서 AI의 활용입니다. 되게 쉬운 거고요. AI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이전에 모의고사에서도 많이 봤던 소재이기 때문에 그냥 친숙하게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것 같고, 각주 달려있는 단어 manually라는 단어는 원래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매뉴얼, 이것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려움 없습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머리 한번 풀어볼게요. 마케팅 리서치에서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 조사에서 소비자들은 흔히 participate in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동사 성격이니까는 in 같이 나와야 되겠고요. 소비자들은 흔히 참여합니다. 인터뷰에도 참여를 하고 포커스 그룹에도 참여를 해요. 조금 이따가 사진을 보여드릴 건데 그냥 집단 토의 같은 느낌입니다. 시장 조사에 있어서 소비자들은 어떤 인터뷰에 참여하기도 하고 포커스 그룹에도 참여를 하고요. 워더 라이크 기타 등등 그런 것과 같은 것에 참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 조사라는 게 좀 막연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과자 회사가 신제품을 출시를 했어요. 그러면은 소비자들이 과자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지 몇 명을 모아서 같이 인터뷰를 하기도 하고 포커스 그룹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이 과자의 맛이 어떻습니까? 뭐 가격은 어느 정도가 좋을까요? 이런 걸 의미를 하는 거예요. During which 전치사 which로 등장했습니다. 뒷문장은 완전한 문장으로 보여야 될 거고요. 아마 이 during의 고유한 자리는 문장 뒤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which냐 뭐 during which냐 이런 경우는 우리 문장 끝을 한번 살펴보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완전한 문장 구조를 이루면서 그러하는 걸 하는 동안에 they 그들은 보여줍니다. 뭘 보여줍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they 같은 경우는 소비자들을 받아주겠죠. 소비자들은 무엇을 보여주나요?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 소비자들의 선호도 또는 시장 용어로 봤을 때 됐어? 시장 용어로 한번 살펴봤을 때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 보통 욕구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소비자들의 욕구, 이러한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소재는 지금 나온 것 같은데요. 시장 조사예요. 시장 조사를 할 때 소비자들은 여러 활동에 참여를 하지만 소비자들이 무엇을 보여주냐면 소비자의 욕구나 선호도 이런 것을 지금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기업이 어떤 제품을 출시했었을 때 소비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걸 알아야 되겠죠. 한번 여쭤볼까요?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을 명료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아닐 거예요. 왜냐면 소비자가 숨길 수도 있죠. 사실 맛이 없는데 왠지 맛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해야 될 것 같고, 그쵸? 그런 식으로 지금 문장들이 앞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Some methods, 어떤 방식들은 또한 try, 투부정사 나왔네? ing 바뀌면 안 되겠죠? 의미가 달라지니까 소비자들은 또한 맞죠? 죄송합니다. 방식들이네요. 일부 방식들 뭐 이를테면 인터뷰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러한 것들은 포착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알아내려고 합니다. 뭐를? 소비자들의 감정이라는 것들. 그러니까 잠재적인 감정이라는 것들 이런 것들을 알아내려고 합니다. However, 하지만 다음 문장 어떻다 with 하면서 여기 하지만 저마다 다양하더라. 뭐가 다양하냐? 성공률은 저마다 다양하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장 조사를 할 때 포커스 그룹을 통해서라든지 인터뷰 이런 거를 통해서 소비자의 욕구나 선호도를 알려고 해요. 그쵸? 그래서 무엇도 알아내려고 하냐면 소비자의 감정이라는 것도 알아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어떻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however가 문장을 조금 도와줬어요.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어떻다? 성공률은 다양하더라. 성공의 확률은 다양합니다. 성공의 확률이 다양하다는 거를 먼저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성공을 할 수 있냐 없냐는 저마다 다르다라는 거. 그러니까 소비자의 감정을 파악하기가 쉽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면 조사를 한다든지 포커스 그룹을 통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 무엇일까? 진짜로 끌어내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겠죠. 그러니까 소비자의 감정을 판단할 수 있는 이 성공률은 저마다 다양하더라.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을 거다. 소비자의 감정, 잠재의식적인 감정이다 보니 그거를 끌어내는 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한 행동 방식들은 이렇게 말하면서 where가 중간에 거대하게 지금 껴들어온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한 행동의 방식들, 그게 뭐냐면 where로 한번 잡아볼까요? Where humans watch how fellow humans react 하고 또 블라블라블라 또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어요. where가 덩치가 꽤 커요. 어디까지? 여기까지요. 그러면 지금 이 문장을 먼저 날려볼게요. 이 문장 먼저 날려볼게요. 문장 삽입 조심하세요. 그러한 행동 방식들, 그러니까 감정을 파악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행동 방식들은 어떻다? 이제 일로 내려오는 거야. 됐어? 그러한 행동 방식들은 어떻다? labor intensive 하더라. 자, 먼저 표현 보고 갑니다. 노동 집약적이더라. 노동 집약적이다? 말이 조금 어렵네요. 그러니까 노동 집약적이라는 거는 할 일이 많다라는 거예요. 별거 아닐걸요? 왜냐면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감정을 알기 위해 노력을 한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럼 누가 도와줘야 되냐면 심리학자도 도와줘야 되고 또 분석학자도 도와줘야 되고 아마 많은 학자들이 붙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정말 많다라는 거 얘기를 하겠죠. 노동 집약적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뭔 말인 줄 알겠죠? where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러한 행동 방식들은 뭐냐면 사람들이 관찰하는데 뭘 관찰하지? 어떻게 주변 사람들이 반응하는지 관찰을 한대. 그러니까 어떤 시장 조사를 할 때 옆에 사람은 맛있게 먹네? 그럼 나도 맛있게 먹어야 되나? 이런 상황을 지금 말하는 것 같아요. 다시 when, 특히 뭐 할 때 exposed to 과거분사 노출이 될 때 어디에 노출이 돼? 특정한 브랜드에 노출이 되거나 product, 제품에 노출이 되게 될 때 됐어요. 이러한 상황일 때 다시 콤마 ing 수작업으로 코딩하고 암호를 부여화하고 and categorizing 범주화하는 거 있잖아. 무엇을? 사람들의 감정들을 부호화하고 뭐 표현으로 만든다고 해볼까요? 사람들의 감정들을 글로 표현하고 사람들의 감정들을 범주화하려는 이러한 상황은 어떻다? 결국에 노동 집약적입니다. 아마도 시장 조사를 할 때요, 감정을 알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건데 뭐 옆에 있는 사람들이 특정한 제품을 보았을 때 저 사람은 맛있게 먹네, 나는 별로 맛이 없는데, 이런 것까지 지금 다 파악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감정을 다 파악해야 하는 상황이고 감정을 글로 표현해야 되고 감정을 범주화해야 되는 이러한 상황들은 당연히 어떻게 된다? 노동집약적이다. 그치? 나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감정을 파악하는 것도 어려워요. 그러니 이렇게 감정을 파악하는 것들이 쉽겠냐? 아니다. 노동집약적이다. 할 일이 많더라. 그리고 consequently 그 결과로 어떻더라? 부정어 조심하십시오. rarely applied 부정어 조심하십시오. 그러한 방식들은 거의 적용되지도 않을 뿐더러 됐어요? 거의 적용되지도 않아요. 또는 이거 별개예요. 별개. 이렇게 applied 이렇게 걸려 있어요. 거의 적용되지도 않습니다. 또는 적용되긴 하는데 의미가 다르다는 거. 왜? rarely는
여기에서 영향을 끼치는 거고 여기는 O와 기점으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거의 적용이 되지 않을 뿐더러 적용이 될 때도 있는데 어디에서만? 작은 샘플 사이즈에서만 적용이 될 수도 있다. 작은 표본 집단에서만 적용이 되기도 하더라. 그러니까 감정을 알기 위한 이러한 노력이라는 것은 결국에 특정한 브랜드에 노출이 되었던 상황에서 여기 나온 것처럼 감정을 범주화하는 일, 감정을 글로 표현하는 이런 일. 자, 뭐라고 했더라? 바로 이게 노동집약적이더라. 사람이 하기에 일이 너무나도 많고 적용이 거의 되지 않을 때도 있고 또는 아주 작은 표본에서만 적용이 되는 경우도 있더라. 그래, 사람이 하기에는 이런 일은 너무 복잡해. 어떻게 모든 사람들의 감정을 다 캐치를 하냐는 거죠. 못해요. 정말 노동집약적이고 정말 할 일이 많은 상황입니다. 자, 이제 소재가 슬슬 바뀔 때가 된 것 같아요. 주제문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소비자 행동 연구가 지금 나왔는데 노동집약적이고 정말 할 일도 많고 제대로 적용도 안 돼. 그래서 이걸 AI로 활용해보자 라는 소재가 나올 건데요. 두 번째 내용에서는 사파를 하나 넣어놨습니다. 이게 포커스 그룹입니다. 뭐 확실하진 않지만 뭐 아마 이 사람이 특정한 브랜드의 뭐 직원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제품을 가져다 놓고 당신이 보시기 이 제품은 어떻습니까? 뭐 가격은 어느 정도나 좋을까요? 맛은 있나요? 뭐 더 추가해야 할 게 있나요? 이런 게 지금 포커스 그룹이에요. 그래서 집단 토의 이런 게 포커스 그룹이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이 이 사람들의 감정을 파악하는 건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그 감정을 글로 표현하기도 어려울 거고요. 굉장히 할 일이 많겠죠? 노동집약적이며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작은 표본에서만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책이 나오게 됩니다. 문장을 뒤집어 엎어주는 거야. 문장 삽입 너무 괜찮습니다. 그래서 인간에 의해 영감을 받은 AI가 됐어요. 소재 나왔지. Make such method possible이네. 만들어줍니다. 그러한 방식들을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한 방식은 뭐겠니? 아까 위에 나왔었던 행동 연구학이 되겠죠? 뭐 감정을 파악하고 그걸 하나하나 수작업하고 그러한 방식들을 어떻게 만들어준다?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요 make 목적어 목적격 보어예요. 그쵸? 목적격 보어 부사가 나올 수 없으니까요. possibly 라는 부사가 나오면 안 되겠죠? 형용사를 잘 기억하시면 좋겠죠? 인간에 의해 영감을 받은 AI는 그런 행동 연구 방식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어떻게? 라지 스케일이네. 대규모로 가능하게 해줘요. 그러니까 아까는 작은 표본에서만 적용된다 그랬잖아요. and 그리고 even 심지어 delivering instantaneous result will be possible. 전달하는 것은 뭘 전달해? 즉각적인 결과들을 전달하는 것은 어떻더라? 가능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즉각적인 결과들이 뭔 줄 알겠죠? 연구 결과예요. 연구 결과. 다시 한번 사람이 처리하게 되면 그러한 결과는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쵸? 잘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결과들을 즉각적으로 전달하는 것 완전 가능하더라. 그러면 여기에서 한계를 도와줄 수 있는 게 바로 AI였습니다. 그렇죠? 이 AI는 뭐 해줄 수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 대규모로 연구가 가능하게 하고 대규모 연구 가능하게 하고 즉각적인 결과를 전달할 수도 있더라.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줄 알겠어요? 노동집약적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AI가 다 도와주는 거니까 이제 그러한 행동 연구 방식들 AI가 충분히 도와줄 수 있습니다. 궁금하죠?
예를 들어서 via 뭘 통해서 얼굴 인식을 통해서 안면 인식이라 해도 괜찮겠죠? 슈퍼마켓에서 안면 인식을 통해서 누군가는 감지할 수 있습니다. 쇼핑객들의 감정들을 감지할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만 잡고 들어가야 돼요. 끝까지 가지 말고요. 예를 들어서 이 상황을 지금 뭐라고 했냐면은 어떤 판매대가 있다고 한번 봐볼게요. 여기에 신제품이 막 쌓여 있어요. 그래서 소비자가 이걸 바라보는 거야. 근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렌즈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가 이 신제품을 바라볼 때 표정이 어떠한지, 안면 근육은 어떻게 쓰는지, 인상은 찡그리는지 이걸 지금 다 포착한다는 거거든요. 쇼핑객들의 감정들을 파악할 수가 있을 겁니다. 뭘 통해서? 안면 인식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대요. 그러면 이거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AI가 하는 거겠죠. 그렇죠? 다시 쇼핑객들의 감정들을 감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정들은 뭐고요? facing. 분사, 무엇을 마주하는 현재 분사 뒤에 명사 목적어 나왔죠? 선반을 마주하고 있는 감정들을 포착한다. 자, 그림 다시 한번 봐볼까요? 선반을 바라보고 있는, 자, 여기가 shelf, 선반을 바라보고 있는 쇼핑객의 감정을 포착할 수가 있더라. 됐죠? 다시 이 선반은 또 뭐고요? displaying, 보여주는 선반인데 계속해서 능동, 제품들을 보여주는 선반을 마주하는 감정들. 다시 무엇의 제품들? 새로운 제품의 출시. 그래서 이걸 신제품이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 새로운 제품에 출시된 제품들이니까 그건 곧 신제품이 될 거예요. 자, 다시 문장이랑 그림 같이 볼게요. 신제품을 보여주는 선반을 마주하는 사람들의 감정들을 포착할 수가 있더라. 다시 선반에 있는 신제품을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사람의 감정을 포착할 수 있는 게 AI가 지금 도와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신제품을 보여주는 선반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감정들을 포착할 수가 있습니다. AI가 포착한다는 거죠. Collecting a vast amount of data from all supermarkets. 따라서 모으는 것은, 수집하는 것은 뭘 수집해? 원래 an amount of가 많은이란 뜻이죠. 중간에 껴들어가면서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수집을 한대. from 어디에서? 모든 슈퍼마켓에서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은. 됐니? 그리고 다시 이 슈퍼마켓들은 또 뭐고요? participating in. participate가 자동사기 때문에 과거 분사 전환이 애초에 힘들죠. 그래서 ing를 고수했습니다. 참여하고 있는 슈퍼마켓들. 어디에 참여하죠? respective launch nationwide. 여기까지. 그 respective라고 말하면 존경하다에서 나온 친구가 아니겠죠. respectful과 respective는 다르겠죠. 각각의, 개별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하나하나의 라고 해석해도 괜찮아. 하나하나의 신제품, 무엇의 신제품? 전국적으로, 전국적인 이렇게 하면 좋겠네요. 전국적으로 하나하나의 신제품에서 참여하고 있는 모든 슈퍼마켓들로부터 많은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그렇지? 지금 신제품을 출시했어. 그러면 인천만 대상으로 하냐? 서울, 경기, 광주, 뭐 부산, 제주도 전국적으로 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수집이 된 정보를 모으는 것, 이렇게 된 거 맞죠? 전국적으로 그 신제품 출시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슈퍼마켓들로 정보를 다 수집하는 것은 어떻게 된다? would yield, 산출할 것입니다. 낳을 것입니다. 무엇을 낳아? 꽤나 solid, 굳건한, 명백한, 분명한, 괜찮지? 꽤나 분명한 결과들, 꽤나
정확한 결과들을 산출하게 될 것입니다. 하면서 끝납니다. 그래요. 지금 이 상황이 무엇이다? 여기서 정보를 수집을 하고 여기서 정보를 파악하고 나서 이러한 것은 분명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끝난 문장이 이거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됐죠? 생각을 해보라니까요. 사람이 하게 되면 그쵸? 감정 파악도 어려울 뿐더러 대규모로 진행하기도 어렵고 거기서 모여진 정보를 하나하나 분석하는 거 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쵸? 근데 이제 이거 누가 해요? AI가 해주니 꽤나 분명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6강의 1번입니다. 어렵지 않죠? AI의 활용 어디서도 소비자 행동연구에서도 사용할 수 있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6강의 2번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게 문장이 꽤 깁니다. 내용은 간단하고요. 꽉 채웠습니다. 주제문 먼저 적고 들어갈게요. 미디어의 성차별적 요리사 묘사 방식. 미디어의 성차별적 요리사 묘사 방식입니다. 미디어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나 봐요. 이거는 제가 직접 이미지를 보기도 했는데 좀 이따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이건 미디어에서뿐만이 아니거든요. 우리 실생활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식당에 갔다고 생각해 볼까요? 반찬이 부족해요. 메뉴를 하나 더 시켜야 됩니다. 근데 남자 종업원이 있어요. 그럼 뭐라고 부르죠? 사장님 이렇게 불러요. 그렇죠? 근데 여자 종업원이 있으시면은 사모님, 사장님 이렇게 부르지만 어떤 분들은 이모라고 부르기도 해요. 아니 똑같은 종업원인데 남자한테는 사장님이라 부르고 여성분한테는 이모라고 부른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생활에서도 이 요리사를 묘사하는 방식이 성차별적으로 나올 수도 있겠지. 미디어에서도 특히나 더 그럴 수 있고요.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흑백 요리사라는 프로가 꽤 유행했던 걸로 아는데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1등 흑백 요리사가 누군지도 저는 모르겠지만 아마 여성도 많이 참여하셨고 남성들도 많이 참여했습니다. 1등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미디어에서도 요리사를 성차별적으로 묘사하는 방식이 등장합니다. 각주에 있는 단어 한번 보고 갈까요? 첫 번째 단어입니다. ICO로 시작하는 친구요. 아이코노클라스틱, 인습 타파주의적인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원뜻이 맞아요. 근데 원뜻이 맞는 좀 어렵죠.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전통을 깨트리는 이에요. 그게 두 번째 뜻인데 저는 이거 한 번 더 돌릴 거예요. 전통을 깨트린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독특한이라는 뜻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인습 타파주의적인이란 말을 직접 하는 것보다 독특한, 저는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보고 싶고요. 두 번째 단어 culinary, 요리의라는 뜻으로 쓰였고요. 그 다음 챙기다 라는 단어도 나오긴 하네요. 세 가지 다 외워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시험 범위가 되겠지만 아이코노클라스틱은 독특한, 이걸로 의역을 하시면서 들어가는 게 이 지문 복습이나 해석을 위한 게 가장 좋아요. 됐죠? 첫 번째 문장에서 소재가 등장하긴 합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 소재 한번 잡아볼게요. DH라는 사람과 PG라는 사람의 연구가 있거든. 자, 무엇의 연구입니까? representations, 표현. 묘사와 관련된 연구인데 무엇에 대한 표현? 요리사들에 대한 표현. 그래서 지문 주제에서는 묘사라고 얘기를 했죠. 요리사들에 대한 묘사의 연구는 됐고 어디에서? 미국의 음식 업계, 미디어에서 음식 미디어에서 요리사들에 대한 묘사와 관련된 한 연구가 find, 알게 됩니다. 무엇을 발견할까요? 주어는 study. 무엇을 발견합니까? 상당한 차이점들을 찾아내죠. 상당한 차이점? 뭐와 뭐 사이에? Between A and B예요. Between how male and female chefs are portrayed. 되는 차이점들을 발견하게 된다. 자, 다시 한번 어떻게
남성과 여성의 요리사들이 됐어요. 어떻게 남성 요리사와 여성 요리사들이 이렇게 되는지에 대한 상당한 차이점을 발견합니다. 자, 우리 보통 portray라고 말하면 묘사하다라는 뜻이 있죠. 뭐 사파를 그리다라는 뜻도 있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수동이니까 묘사되는 비동사 뒤에 과거 분사 살려놨죠? 명사 목적어 나오지 않습니다. 소재 나왔습니다. 소재. 소재 뭐예요? 남성 요리사와 여성 요리사가 묘사되는 방식에 차이점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됐죠? 어떻게 묘사되는가? 남성은 어떻게 묘사되고 여성은 어떻게 묘사되는가? 그걸 볼게요. 첫 번째, 남성이 어떻게 묘사되는지 한번 가볼게요. Great. 아주 유명한 남성 요리사들은 반복적으로 묘사가 됩니다. 자, 남성 어떻게 묘사가 돼? as dedicated, 굉장히 뭐 열중하고 굉장히 집중하고 보통 이 dedicate, A to B 이런 구절 많이 봤죠? 뭐 쏟아붓다, 뭐 헌신하다, 바치다 이런 뜻이죠. 무엇으로? 굉장히 열중하고 창의적이고 매우 훈련받은 전문가들로 묘사가 된대요. 아, 그러면 지금요 그 세 개의 형용사가 professionals를 꾸며주고 있죠. 열중하고 창의적이고 훈련받은 전문가로 묘사가 됩니다. 됐니? 그리고 종종 이렇게 묘사되기도 하죠 하면서 구조가 어떤지 보여요? 비동사 1번 and 2번 이렇게 그런 비동사 과거분사 병렬 그리고 종종 이렇게 묘사되기도 해요. 무엇으로 다시 무엇으로 인습타파적인 독특한 규칙을 깨는 자들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with 무엇을 가지고 있는 독특한 비전이나 독특한 스타일 독특한 비전이나 독특한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인스타파적인 굉장히 특이한 독창적인도 괜찮겠다. 독창적인 룰을 깨부시는 자들로 묘사를 하기도 하죠. 혹시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프로그램 아시나요? 저는 저희 어머님이 되게 재밌게 보시긴 하는데 김풍 작가 있잖아요. 김풍 요리하시는 거 봤어요. 와,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정말 창의적으로. 그분이 인습타파주의적인 거거든요. 그렇죠? 물론 때로는 뭐 조금 독특한 요리를 만들어서 비웃음을 당하기도 하지만 아주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렇죠? 그런 모습을 한번 떠올리자는 거죠. 자, 남성은 어떻게 묘사가 됩니까? 남성? 열정적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뭐 창의적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뭐 훈련받은 전문가예요. 그리고 또 무엇으로 묘사가 되기도 하냐면 뭐 독특한 뭐 전문가 뭐 이렇게 묘사가 되기도 하고요. 뭐 창의적인 이것도 괜찮다. 독창적인 그 말로 한번 들어가 보자. 독특한 시야나 독특한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독창적인 룰을 깨부시는 자 이렇게 묘사되기도 합니다. 그래 막 김풍 작가님께서 만들었던 요리 보면 되게 특이한 거 많거든요. 우린 그분에게 환호를 합니다. In contrast 대조적으로 봐봐봐. 안 믿기겠지만 한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호흡을 조금 잘 잡아야 되고 그러니까 저도 조금 긴장할게요. 나도 긴장할게. 대조적으로 여성 전문 요리사들은 종종 시작부터 판단된대요. 이게 이상하지 않아?
남성 요리사는 이렇게 묘사가 되고 여성 요리사들은 판단받는데 이상하지? In terms of 무엇의 관점에서? 가정용 스타일의 음식의 관점에서 판단된대. 나쁘게 말하면 이런 거야. 남자가 만드는 요리는 정말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음식. 근데 여성이 만드는 음식은 그냥 집안 음식이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이게 나쁘게 말하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작부터 지금 왠지 판단받는다라고 말하는 건 좀 많이 어그러지죠. 표현 자체가. 위치부터 쫙 묶어볼까요? 위치부터 쫙 가면서 여기 끝까지. 그럼 이건 전부 다 주격 관계대명사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위치가 의미를 하는 거는 이제 가정용 스타일의 음식은 어떤데 이렇게 들어와야 되고 위치를 기점으로 구조 잡고 해석 들어가세요. 디벨리우스라는 1번 동사가 지금 활용이 된 것 같고요. 쭉 가다가 보니까 바이 요놈 있지. 요놈 바이부터 홈리 자, 여기까지 한번 쉽게 가려보자. 그러면 디벨리우스 다음에 뭐가 걸려있는 것처럼 보이냐면은 and가 지금 걸려있죠. 그럼 뭔가 병렬 구조를 이룰 준비를 해야 돼요. and 다음에 links 보이십니까? 그러면 and를 기점으로 link 뒤에 s, dvalue 뒤에 s 2번 주격 관계대명사의 동사가 지금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친구는 실질적인 동사라고 보면 안 돼. 왠 줄 알아? 실질적인 동사는 복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조심스럽게 봐야 된다라는 거. 됐죠? 그리고 다시 여성 요리사는 가정용 스타일의 음식의 관점에서 판단받는데 아무리 잘해도 집밥이라는 거야. 그렇지? 아무리 잘해도 집밥. 그러니까 이 가정용 스타일의 음식은 디밸류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다. 그치? 가치를 떨어뜨리는. 자, 무슨 가치를 떨어뜨리지? 훈련과 기술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가정용 음식의 관점이래. 설명할게 좀 이따가. required 필요로 하는 기술. 됐어요? 필요로 하는 기술과 훈련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가정용 스타일의 음식의 관점에서 판단을 받아.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고 바이. 그게 무슨 말이냐면 묘사함으로. 어떻게 묘사하겠니? 어떻게? 그 여성분들의 음식을 무엇으로 묘사하겠냐고. 무엇으로? 이거 뭐 아마추어 음식이네요. 그리고 가정용의 음식인데요. 라고 묘사함으로 필요한 기술과 훈련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가정용 음식의 관점에서 판단을 받습니다. 자, 생각을 해보자고요. 남성 요리사들 어떻게 묘사된다? 열정적이고 창의적이고 훈련 받았습니다. 근데 여성 요리사가 음식을 딱 내놨어. 그 실제로 심사위원들이 그냥 찜닭이네요. 진짜 그러거든. 제가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그냥 찜닭인데요. 이거는 그냥 집밥입니다. 야, 생각해 봐봐. 그럼 그분들이 노력해 오신 그런 시간과 훈련은 다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맞죠? 아니 남성들은 진짜 너무 독창적이고 데코 너무 이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성용이 내놓은 음식은 그냥 찜닭이랑 별다를 게 없는데요? 야 그럼 봐봐 이거 아마추어 음식이네. 그냥 집밥이네 라고 그들의 음식을 묘사함으로써 그들에게 필요했었던 기술이나 훈련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그냥 가정용 음식이네요 라는 관점에서 판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기분 좋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내가 받은 훈련 다 무시하는 거잖아. 그리고 두 번째, 어떤 가정용의 음식? 관련 짓는 음식. 됐어? 그들을 무엇으로? To a domestic tradition? 그냥 가정용의 전통인데? 됐습니까? 요리사들을 무엇으로? 그냥 가정용인 전통이잖아. 라는 것으로 묘사하는, 연결 짓는 요리 방식. 이 가정용의 전통? 그냥 쉽게 말하면 그냥 집밥이에요. 이것도요. Rather than 뭐라기보다는 the professional standards 전문적인 기준들. 됐어? 와 진짜
정말 열심히 노력하셨군요. 이런 것보다는 그냥 우리 엄마 세대가 하는 음식이네요. 이렇게 가정적인 전통으로 요리사들을 연관 짓는 집밥이라는 관점에서 판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전문적인 기준들은 다시 뭔데요? 자, 이번에 또 주격관계대명사 which are 어떤 기준들? 참 crucial, 중요한이란 뜻이죠. 참 중요한 기준들이거든. 이 전문적인 기준이라는 것들은 무엇에 중요한데? recognition, 뭐 여기서 인정이라고 할까요? 인정에 굉장히 중요한 전문적인 기준들이라기보다는 어디에서? 나왔네. 요리 업계, 요리 분야에서 인정을 받는데 굉장히 중요한 전문적인 기준들이라기보다는 그냥 엄마 음식이네요와 같은 가정적인 전통으로 여성 요리사들을 관련 짓는 가정용 음식이라는 관점에서 판단을 받으며 그들의 음식을 아마추어 같군요, 집밥이군요 라고 묘사함으로 그들에게 필요했었던 기술과 훈련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가정용 음식이라는 관점에서 판단을 받게 됩니다. 문장 길죠? 네, 저도 호흡 막힙니다. 문장 깁니다. 간단하게만 정리해볼까요? 여성은 무엇이다? 집밥이네요, 집밥. 그냥 뭐 가정용 그냥 음식인데요? 그렇죠? 근데 이건 무엇이에요? 첫 번째 특징, 여기 훈련과 기술의 가치를 떨어뜨리며, 됐죠? 두 번째, 방금 나왔던 문장입니다. 요리업계에서 인정의 중요한 전문적 기준, 이렇게 보기보다는 그냥 가정적 전통인데요? 쉽게 말하면 그냥 엄마 요리인데요? 이렇게 관련 짓는 집밥이라는 관점에서 여성 요리사들이 평가를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저도 남성이지만 저도 이게 기분 좀 나쁘더라고요. 이게 계속 곱씹을수록 여성은 진짜 그렇게 무시받는 것 같아요. 일상생활에서도 사장님 이렇게 부를 때가 있긴 하지만 여성분이 왔다 갔다 하시면 이모 이렇게 불러요. 혹은 뭐 나이가 드신 분들께서 언니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 입장 바꿔 생각해 보자고. 남자 종업원한테 오빠라고 안 해요. 맞죠? 언니, 이모 이렇게 불러요. 삼촌 이렇게 부르지도 않아요. 물론 그 종업원 분들께서는 요리사는 아니지만 그런 분들도 그런 대우를 받는다면, 맞죠? 미디어에서 비춰지는 이 남성과 여성 요리사에 대한 차별은 분명히 만연할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좌측 볼까요? 최연석 셰프님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저거 뭐 하는 줄 알아요? 지민아, 저거 뭐 하시는지? 소금 뿌리는 거예요. 이게 한동안 유행했었죠. 막 촤, 쏘리, 쫙쫙 뿌리는 거. 야, 그럼 우리 이거 보고 뭐라 그래? 독창적이다. 멋있다. 명불허전이다. 정말 창의적입니다. 그래. 우측에 나와 있는 분이 그 아마 흑백요리사 나오신 분 같은데 좌측에 보시면 셰프가 여자라서. 그러니까 지금 이런 묘사도 있잖아요. 제가 뉴스 기사를 찾아보니까 이분이 중식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예전에 요리 배울 때요. 칼날만 피해서 툭툭이라는 표현이 뭐였었냐면 그 중식 칼 있잖아요. 날 있는데 말고 날 없는 대로 막 때렸대요. 여자가 어디 주방에 들어오냐고. 그러니까 바보라는 거예요, 지금. 물론 이 미디어 업계 대한민국에서도 이렇게 묘사가 되는데 미국에서도 지금 그렇게 묘사가 되고 있다는 거죠. 남자 셰프가 저렇게 소금 쫙 던지면 명불허전이야. 정말 아이코노클라스틱이야. 정말 독창적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여성분은 셰프가 여자라서. 이렇게
말을 하는 모습을 대한민국에서도 볼 수가 있더라. 됐죠? 그 한 문장이 끝났어요. 그러면 다 끝났나 봐요, 지금요. In this way. 하고 싶은 말이 느껴지니 이제? 이런 방식으로. 자, 어떤 방식인 줄 알겠죠, 이제? 이렇게 묘사되는 방식의 차이로 보자면 the operations 운영 방식은 무엇에? 요리 업계의 운영 방식들은 주어 operations 요리 업계의 운영 방식들은 reproduce 재생산합니다. 다시 만들어내 뭘? 성불평등을 성차별 성차별을 다시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모함으로 by ing 모함으로써 가치 있게 여김으로써 자 어떤 특성들을 가치 있게 여겨 조심해야 되겠지. 선생님 여성들은 가치를 여기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조심하라고. 뭐와 관련된 특성들을 가치 있게 여김으로써 뭐와 관련된 masculine 남성적인 남성의 어떤 중학생은 이거 머슬 이런 식으로 외우더라고요. 근육 뭐 이런 식으로요. masculine 남성과 관련된 전통 됐어요. 남성과 관련된 정통 됐니? 여성 아니지. 남성과 관련된 전통 남성적인 전통과 관련된 특성들을 더 많이 더 높이 굉장히 매우 남성적인 전통과 관련된 특성들을 가치 있게 여김으로써 그리고 어떻게 함으로써? 배제함으로써. 그래 맞아. 빼버림으로써야 됐니? 자 그러면 성차별 지금 어떻게 만들어지는 줄 알겠지? 남성적인 전통은 아주 가치 있게 여기고 누굴 배제함으로? 여성들은 배제함으로. 무엇으로부터? From criteria 기준들로부터 됐어요? criteria 기준들로부터 여성들을 배제함으로. 어디에서 사용이 되는 비동사 생략됐나 본데? 이거 잡고 갈까 한번? 일단 used to 부정사 지금 나오는 것처럼 보여요. 그쵸? 근데 얘가 만약에 실질적인 동사라면 전치사 뒤에 동사가 나올 수 없으니까 아마 이 사이에는 which나 that 아가 생략이 됐을 거예요. 우리 criterion 하면은 criterion on 그건 기준이라는 단수 criteria라고 말하면 기준들 복수. 예전에 아주 예전에 우리 1학년 때 라틴어라는 걸 살짝 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다시 비동사 used to 부정사야. 또 뭐 used to ing 그런 거 안 되는 거예요. 그쵸? 뭐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기준들 분류하기 위해서 사용되던 기준들 뭘 분류하니? 위대한 요리사로 분류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기준들 그러니까 위대한 요리사로 분류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준들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기준들로부터 여성들을 배제함으로 그리고 남성적인 전통과 관련된 특성들을 가치 있게 여김으로 성차별을 다시 만들어내고 있는 중입니다. 됐죠? 결국에는 뭐가 나온 거예요? 성차별이에요. 성차별은 어떻게 만들어졌었나요? 성차별? 방금 본 것처럼 남성과 관련된 뭐였습니까? 특성? 남성과 관련된 남성과 관련된 특성을 가치 있게 여김으로써 그리고 뭘 배제시킨다고 했는지 기억하시죠? 여성들이 배제가 되는데 위대한 요리사로 분류하기 위해 사용되는 특정한 기준들로부터 여성은 배제시킴으로써 성차별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러게 말이야. 좀 그래요. 그래서 결론이 뭔가요? 여쭤볼까요?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 요리사들이 사회에 진출하는 게 쉬울까요? 그래서 마지막 문장. 이것은
제한시키는 겁니다. 뭘? 여성 요리사의 능력을 제한시키는 거죠. 뭐 할 수 있는 능력? 인정을 얻을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얻을 수 있는 능력. 뭘 얻지? 경제적, 문화적, 그리고 상징적인 real, 즉 보상이겠죠? 그러면 이런 느낌, 경제적 보상, 돈, 그쵸? 문화적 보상, 상징적 보상을 얻을 수 있는 능력과 인정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제한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능력 못 얻어, 그치? that 하면서 마지막 recognition generates 하게 되면서 generate의 목적어가 보이지 않아요. 인정이 만들어주는, 그쵸? 인정이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뭘 만드는지 없으니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 맞겠고 당연히 위치 전환도 가능하겠고 목관되니까 자체적으로 생략도 가능하겠죠. 인정이 만들어주는 상징적 보상, 문화적 보상, 경제적인 보상을 얻을 수 있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제한시키게 됩니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이런 보상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인정을 해 주었을 때 생기는 보상 아닙니까? 그런 지금 미디어에서 계속 그렇게 묘사를 하니까 인정을 받을 수 없어요. 그렇죠? 인정을 받을 수 없으니 인정이 만들어준 이런 보상도 당연히 받을 수 없더라. 마지막 문장은 결론부였었죠. 결론이 뭔가요? 명성 못 얻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명성이 가져다주는 보상도 얻지 못한다. 결과만 보고 갈게요. 인정 못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인정이 가져다주는 특정한 보상 이런 것도 받지 못하게 된다. 그런 능력을 제한시키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좀 웃긴 게 이 지문을 제가 만들어 놓고 어떤 사파를 집어넣을까 하면서 다양하게 검색을 해봤는데 내가 조금 좀 어이가 없는 사파가 뭐냐면은 주방에 들어오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데 왜 설날이나 명절 때는 주방에 안 들어오고 뭐 하냐 이거였거든요. 물론 그 사파랑 좀 달라요. 왜냐면 이거는 미디어의 관점으로 보는 거지만 글쎄요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그러게 말입니다. 뭔가 좀 역설적이죠. 여성한테는 뭐 집에 가서 요리를 해야 되고 또 미디어에서는 또 요리를 또 못하게 하고 이게 조금 뭔가 말이 안 맞긴 하지만 우린 이거 되게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아까 사파 보셨던 거 기억하실 거고요. in contrast 문장이었었나요? 위에서 네 번째 오른쪽 문장 조금 덩치가 컸지만 가정용 스타일의 음식을 제가 집밥 이렇게 돌린 이유가 있다는 거 말이 꼬일 수 있으니 여러분도 조심하시자는 겁니다. 오늘 딱 여기까지만 하고요. 3번, 4번 이번 주 목요일에 다시 한번 접근하겠습니다. 영상 종료할게요.